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KF-21은 마지막 단자 시제기 초도 비행에 성공함과 동시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장이라도 KF-21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KF-21이 대한민국의 전투기로서 우리 영공을 수호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하지만 이를 주목하는 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외산무기 체계 도입은 기종 선정부터 계약까지만 따져도 5년에서 6년이 걸리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에 발빠른 나라들은 벌써 KF-21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은 KF-21 개발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기회를 10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국제적 영향력도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을 텐데요. 천만다행히 양산에 대한 고민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KF-21 양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대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KF-21 양산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은 역대급 대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15개월이 넘게 지속하고 있는 두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의 대만 침략 의혹으로 불이 붙은 아시아, 또다시 유혈 갈등이 시작된 중동 등 전 세계가 심각한 안보 불안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에 여력이 있는 사실상 모든 나라가 국방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방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지정학적인 긴장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 예산을 재편성함으로써 첨단 무기 개발 및 획득, 기술 혁신, 국방 관련 인프라 형성 등의 국가의 총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흐름은 방위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국방 예산은 최소 2조 2천억 달러, 하나 약 2,9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총 예산이 약 44조 원이니 대한민국의 수도를 65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고작 10년 만에 국가방위라는 단 한 분야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오죽하면 당분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방위산업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체계를 수출한다는 건 곧 한 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수출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호황이 계속될수록 첨단 무기 개발도 가속화될 텐데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거대한 흐름은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되려 탑승자를 집어삼켜버립니다. 무기체계의 성능, 가격, 신속한 납기 준수 능력을 모두 완비한 나라만이 역대급이라는 방산시장 호황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방산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들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압도적인 군사강국이자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은 탄약류와 미사일 재고에 허덕이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주요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자국의 전력 공백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세대 교체를 이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현재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무기체계, 빠른 납기 능력, 완벽한 후속 지원 능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100조 원에 육박하는 무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액 또한 23조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8%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올랐습니다. 수출 증가율로 따지면 무려 177%가 증가하면서 1위에 올랐죠. 해당 수치가 2017에서 2021의 실적만 반영된 기록이라는 걸 감안하면 실로 폭발적인 성장세인데요. 이런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5년 안에 대한민국이 4대 방산수출국에 등극할 수 있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빼놓고 국제방산시장의 흐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강국들은 냉전 종식과 함께 군비를 축소했고 대량의 신뢰성 높은
재래식 무기체계보다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적성국인 북한과 직접적인 군사대치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 지상전에 필요한 화력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상비군을 무장시키고 유사시에 대비해 항상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덕분에 생산 능력과 납기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러한 작정들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당면 과제가 시급한 나라들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상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200대 이상의 전차, 자주포와 곡사포를 모두 합해 무려 11,000문이 넘는 포병 전력 등 국토 면적을 생각하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미 육군이 보유한 주력 전차가 2300대, 포병 전력은 5000대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얼마나 막대한 수준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량만으로 전투력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규모 면에서는 미국에도 전혀 꿀리지 않는 게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항공기술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전투기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KF-21의 등장 그리고 FA-50의 선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투기는 단숨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이 준수한 성능은 물론이고 경제성 및 빠른 배송 일정으로 인해 해외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폴란드의 경우 대한민국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인 2023년 8월에 FA-50 초도분을 인도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에게 F-16을 2030년은 되어서야 인도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단 데 비하면 경이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심지어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중고 판매를 추진했다가 공대지 능력이 전무한 데다 높은 유지비와 내구성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탈락했습니다. 즉 기체의 성능, 신뢰성, 빠른 납기를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과 FA-50이 유일했던 건데요. 이제야 첫 번째 국산 전투기를 시험 중인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탄탄한 수출 기반이 잡혀 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알고 보면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생산 공정과 공급망 관리를 확립하여 항공기의 제조 및 조립 단계를 상당 부분 간소화했는데요. 또한 국내 생산분과 수출분에 따른 생산 경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효율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근면 성실함이 FA-50의 빠른 납기를 가능하게 만든 건데요. 최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KF-21도 FA-50의 긍정적 사례를 따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KF-21의 최대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일례로 KF-21의 경쟁 기종으로는 F-16V를 들 수 있지만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부터가 현재 각국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록 기존 F-16 생산 설비를 폐쇄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건설하면서 극약 처방을 놓았지만 그마저도 월 최대 생산 대수는 4대가 한계입니다. 이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대당 8천만 달러, 하나 약 1,050억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 비단 F-16V뿐만이 아닙니다. KF-21의 또 다른 라이벌인 F-15EX는 당초 예상했던 미 공군의 도입 수량이 144대에서 48대로 급감하면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으며 FA-18F는 생산 설비 폐쇄 예정이라 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라팔은 2015 카타르 2억 9천만 달러에 도입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코스트이긴 하지만 4.5세대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이 3천억 원에 육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투기의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으니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한 KF-21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개발사인 카이
카이는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도입국이 원하는 시기까지 납기를 해줄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의 고정익동 생산 라인에서는 FA50과 KF21을 제작하는데요. 조립 진행 단계는 다르지만 30만 개 이상의 부품이 결합하는 과정은 자동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KF21의 주익은 조립하려면 3,400여 개의 나사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숙련된 작업자라고 하더라도 구멍 하나 뚫는 시간이 2분 30초가량 걸렸지만 지금은 25초면 충분합니다. 카이가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로봇 체계를 활용한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시간 단축과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생산 시간을 단축하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동체 자동 결합 체계를 이용하면서 동체의 날개를 붙이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라인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더 높여 0.7대 정도에 불과했던 KF21의 월 생산 대수가 내년 6월이면 월 평균 최소 2대에서 최대 3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인데요. 지금까지는 시제기를 만드는 단계여서 생산량보다는 안정성에 집중했지만 잠정 전투용 적합 평가를 받고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으니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물밀듯 밀어닥치고 있는 수출 물량에 대비해 KF21 제2공장 부지도 건설을 계획 중인데요. 아주 직관적으로 월 최대 6개의 KF21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하고 KF21의 1호 시제기가 출시될 때까지 카이와 방사청은 가진 난관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국내 연구 기관들도 KF21을 개발하기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경제성도 부실하다며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KF21은 본격적인 양산과 함께 밀려올 수출 물량을 위한 생산 시설을 마련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격세지감이 따로 없는데요. 앞으로 KF21이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